주말 잘 보내고 있어요? 오늘 어떤 하루 보냈어요? 음,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뭐 좀 하다가 잠깐 쉬고 그러면 하루가 금방 가더라고요.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 하루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어쩌면 진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들은 진짜 작은 것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강아지랑 뭐 고양이랑 애완동물들 많이 키우잖아요. 그렇게 같이 교감하면서 같이 행복감을 느끼고 이런 것도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여건 때문에 키우지는 못하더라도 동물을 많이 좋아하면 뭐 애견 카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런 유기견 보호소나 이런 데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래도 보람도 있고 또 거기에서 나와 같이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만나고 그러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그리고 내가 어떨 때 행복해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삶의 요소들마다 찾아보고 그런 순간들을 모두 다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들은 우리가 항상 밥 먹잖아요. 새끼 밥 먹고 간식도 먹고 차도 마시고 물도 마시니까 그럴 때마다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 밥이 우리가 식탁에 오르기까지 뭐 농부들이 진짜 많은 수고로움을 거치고 또 그런 공정 과정들을 통하고 어, 배달이 되는 절차들을 거쳐서 우리한테 오잖아요. 우리는 뭐 택배로 받고 그래서 너무 쉽게 이렇게 비용만 지불하면 누릴 수 있지만 그 과정들마다 다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에 이런 옷들, 액세서리들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밥, 간식, 물, 차 이런 모든 과정에 다 그런 여러 사람들의 노고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모든 이런 순간들은 사랑과 보이지 않는 사랑과 감사를 먹는 시간들이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먹는다면 그 순간마다 행복해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기도도 있잖아요. 밥 먹기 전에 늘 하는 감사 기도. 그리고 절에서도 이 음식들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이 음식들을 받기가 부끄럽네. 이런 개송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삶에서 늘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새끼 먹으니까 새끼 먹을 때마다 감사기도 하고 그리고 물 계속 마시잖아요. 물 마실 때마다 감사기도 하고 또 차 마시잖아요. 차 마실 때마다 그리고 간식도 많이 먹잖아요. 간식 먹을 때마다 그러면 하루에 사랑과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엄청 많네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또 이루고 싶은 그런 소망들에 대해서 또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은 인연들에 대해서도 늘 글로 적으라고 했잖아요. 글로 적고 또 보이는 곳에 다 붙이고 또 핸드폰에도 적어놓고 컴퓨터에도 기록해놓고 뭐 방문, 냉장고, 현관문, 책상 그리고 사무실에서도 뭐 컴퓨터나 그냥 자기만 볼 수 있는 어떤 공간에 그렇게 늘 적어놓고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뭐 작은 수첩 같은 데 다 기록해서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수시로 꺼내볼 수도 있고 그렇게 내 마음을 늘 다지고 또 다지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오직 사랑과 감사, 평화, 행복 이런 것만 남고 그렇게 만든다면 우리의 모든 일상이 아름다울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 세상에 딱 한 명뿐이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참 귀한 존재다. 그리고 내가 참 예쁜 사람이다. 이렇게 나의 존재로서 가치를 늘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잘하는 장점을 늘 새기고 또 여러분들이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잠재력들이 너무 많잖아요. 뇌는 자꾸 사용을 해야 이게 더 발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전두엽은 계속 사용할수록 더 현명해지니까. 그러나 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늘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뇌세포가 다 손상이 돼요. 그러면 나한테 너무 안 좋은 방향으로 내 삶이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쁜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기분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내 인격이 이 정도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고 또 내 실질적으로도 내 운이 다 막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늘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늘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그래야 내 운이 늘 밝은 쪽으로 향하게 돼 있고 또 내가 늘 행복해야 얼굴 표정이나 뭐 웃음이나 이런 것도 늘 자주 웃고 그럴 수 있을 거잖아. 여러분 다 예쁜데 자주 웃기까지 하면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들이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그렇게 예쁘게 태어났는데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점점 예쁜 표정을 잃어가고 내 예쁜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어 버리면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예쁘게 태어난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동안 내내 평생 예뻤으면 좋겠어요. 할머니가 돼도 예뻤으면 좋겠고 할아버지가 돼도 예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어떤 면으로는 되게 건방진 면이 좀 있어서 당돌한 면이 좀 있어서 저한테 무례하게 굴면 어른들한테도 막 반말해버리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가 이번 생에서는 늦게 태어났지만 전생에서는 제가 어른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전생에서는 저보다 어른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친구들도 어린 친구들도 그냥 저랑 똑같이 다 친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00살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냥 다 내 친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어른을 만났을 때 어렵게 생각을 한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친구니까 마음을 나누면 그냥 친구잖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 음, 재산이 많거나 아니면 어떤 권력을 가졌거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뭐 하나도 무섭거나 두렵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냥 그런 거 다 떼놓고 내려놓고 보면 그냥 인간 대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네가 나와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났을 때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야. 저는 그 부분을 보거든요. 그래서 네가 가진 인성이나 네가 가진 가치관이 뭐야? 그리고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 이런 부분을 묻고 싶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나 다 해당해요. 권력을 가졌건 부를 가졌건 나이가 어리건 많건 다 사람이라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제가 적용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진짜 마음 대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친구야? 진짜 우리가 솔직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야? 그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하게 소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솔직하잖아요. 그래서 제 모든 부분을 다 얘기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말을 해도 그런 게 뭐 잘못됐다거나 부끄럽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저의 아픈 부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많이 예민하고 생각이 많기도 하고 관찰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경청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런 저의 장점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공감하고 깊이 있게 공감하고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늘 이렇게 말을 해도 이런 부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거나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뭐 제가 말한 것 부분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하거나 늘 이면 교류를 하려고 하거나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상대심을 가지고. 근데 그런 거 다 버리세요. 너무 불필요한 거예요. 인생에서 하나도 아예 버려야 될 거예요. 불필요한 게 아니라 아예 버려야 될 거, 삭제해야 될 거. 그리고 내 뇌는 진짜 긍정, 긍정, 사랑과 감사 이 부분만 딱 남겨놓고 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늘 이 생에서 어렵고 슬프고 아픈 부분들을 겪었다고 할지라도 그 업이 다 소멸을 하는 과정이었으니까 괜찮고 또 지금부터라도 모든 순간들마다 내가 내 내면과 늘 깊게 만나고 내 나와 나를 통한 자아 성찰들을 통해서 내가 혹시라도 너무 과거에 슬픔을 겪거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다면 내 마음 안에 울고 있는 내면 아이가 있잖아요.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 나 어렸을 때 너무 슬펐잖아. 나 그렇게 힘이 없고 약했는데 나를 많이 사랑하고 안아주고 나를 도와줄 어른들이 필요했는데 그때 내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이런 모든 슬픔을 내가 혼자 감당해야 됐었어. 그런 마음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나를 내 마음 안에 울고 있는 내면 아이들을 계속 토닥토닥 해주는 거예요. 괜찮아. 그때는 네가 너무 작고 힘들었을 거야. 근데 이제는 너도 많이 컸고 그런 모든 힘든 날들을 다 잘 살아왔고 또 네가 삶에서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성장을 어, 겪었고 또 네가 이룬 바들도 많이 있고 또 너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사랑을 받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너라는 존재 자체가 사랑스럽고 특별하고 귀한 존재야. 그러면 너라는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잘 닦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늘 물음표를 가지고 어, 나를 늘 좋은 방향으로 성장시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를 늘 부정적인 얘기를 내가 하는 생각이 긍정적이어야 늘 긍정적인 말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늘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나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상대방한테 하는 말도 나 자신한테 하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얘기해 줬잖아요. 내가 사랑해 라는 단어를 담는 이렇게 말로 한다면 내 마음은 이미 사랑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따뜻한 마음이 들고 또 그런 따뜻한 마음이 들면 머리도 맑고 지혜로운 상태잖아요. 그렇게 근데 내가 어, 기분이 나빠서 씩씩거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미 내 머릿속에 혼란스럽고 또 마음 상태도 평정심을 유지하기보다는 어지러운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다 연결성이 있거든요. 내가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하고 그랬을 때 업무의 효율도 딱 명확하게 되잖아요. 내가 뭔가 늘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마음 자체도 평화롭다. 그러면 내 마음 자체가 잔잔한 물결과 같잖아요. 그러면 정말 내가 중요한 게 뭔가 이게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딱딱 보이는 것들을 직관적으로도 지혜롭게 선택을 해서 그런 문제 해결 중심의 사고로 갈 수가 있고 또 그런 사고를 통해서 어떤 업무의 효율도 올라갈 수가 있고 그런데 늘 부정적으로 말하고 남을 비난하고 안 좋은 뉴스를 계속 얘기하고 그러면 내 사고가 자꾸 그런 안 좋은 상태에만 머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럼 내 업이나 이런 게 더 두터워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기자분들이 어떤 암울한 영화를 찍거나 그랬을 때 그 감정을 다 100%를 쏟고 그러니까 그런 감정 상태에서 많이 빠져 있어서 잘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암울한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찍은 그런 연기자분들이 좋지 않은 선택을 했을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정신세계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업무적으로는 그런 작업을 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정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보낸다면 여행을 가거나 자연에 가서 이 부분을 다 내려놓고 영의 상태로 만들어서 내 마음을 다시 아름답게 채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내가 살아가는 현실과도 생각과 감정은 생각, 감정, 몸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일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정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글을 쓰는 것도 진짜 치유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감사일기를 쓰고, 또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기를 쓰면 내 생각과 감정이 딱 객관적이 돼서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을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늘 보는 거예요, 스스로. 매일매일 쓰면 내 생각과 마음 상태가 늘 매일매일 점검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내 마음을 늘 정화시키고 늘 편안한 상태로 만들고, 그렇게 잠깐 물 좀 마실게요. 말하다가 힘들어져가지고. 그렇게 좋은 상태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늘 나를 성장시키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고 싶고, 또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한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정확하게 진단하고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좀 예민하고 그런 섬세한 면도 가졌고 사랑이 많기도 하고 이타적이기도 하고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와 같은 그런 감성적이기도 하고, 근데 감성보다는 이성이 더 앞섰어요. 저와 같이 이렇게 결이 비슷한 사람을 만났을 때 좀 편안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하고, 전 솔직한 사람을 무조건 좋아해요. 저도 진짜 솔직한 편이라서. 그래야 만나는 시간 동안 계속 시간이 쌓여갈수록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 신뢰가 간다, 이렇게 신뢰가 가는 사람이랑 평생 친구하고 싶지, 맨날 이면교류하고 맨날 부정적인 얘기하고 남 욕하고 하는 사람은 매력이 안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좀 나랑은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좀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랑 결이 좀 비슷하고 가치관이 비슷하고 어떤 성향들이 비슷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야 연인으로 만나거나 이렇게 가까운 가족이 되더라도 같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좀 순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를 다 글로 적어서 세세하게 아주 항목도 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는 잘 모르기도 하고 어른들이 알려준 적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겪고 이러면서
뭐 아픔이나 슬픔도 겪으면서 제가 이제 크게 깨달은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나를 먼저 알고 나랑 맞는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았고, 또 이제 생각하고 글로 적고 말하고 이런 부분이 내 인생이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글로 쓰고 말로 표현을 하고 이러면서 어, 내 머리에 새겨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의 삶이 긍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맨날 누구 시기 질투나 하고 이면교류나 하면 여러분은 인생이 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인생은 다른 사람 인생이고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건데, 그렇게 늘 남욕하고 그러면 내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아요? 나한테 지금 이 시간, 제가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이 시간은 딱 한 번인 거잖아요. 이 시간이 사라지면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인데, 그런 시간을 어, 나를 위해서 유익한 시간으로 채우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유익한 시간으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시간이 유익하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말할 때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나한테 유익한 말인가? 상대방한테 유익한 말인가? 이 부분을 늘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생각을 한 다음에 말을 하고, 또 내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책임을 지려고 하고 그러거든요. 전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도 말을 하고, 말한 것 부분에 대해서도 늘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말에 좀 무게를 담아서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제가 당돌하게 거침없이 할 때는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방편적인 선택들을 하는데 너무 무례하고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일부러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이면교류해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그냥 투명하게 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딱 거울로 비춰서 반사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알면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했구나 라고 바라보시면 될 거예요. 저는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비춰주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막 욕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봐봐. 이게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고 너의 세계관이야. 그 부분을 비춰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런 부분을 보고 뭐 시기 질투 안 한다고 했잖아요. 부러워하지도 않고,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삶이고 제 삶은 제 삶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고 저 또한 제 인생의 주인공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그냥 다른 운명이고 다른 영역에 서 있는데, 그리고 또 제가 잘하는 부분은 저만의 것이고, 또 여러분이 잘하는 것들은 여러분만의 장점, 여러분만의 어떤 특별함,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다 그림을 잘 그려도 신기하고, 악기를 잘 다뤄도 신기하고, 춤을 잘 춰도 신기하고, 어, 글을 잘 써도 신기하고, 뭐 잘하는 재능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왜 나의 장점에 그렇게 집중하고 그런 부분을 더 개발하려고 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또 내가 가진 장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도움이 되고 싶은가, 그 부분을 연구하면 너무 무한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런 잠재력들은 개발을 하면 할수록 더 많아지잖아요. 더 깊어지고. 그래서 저는 좀 깊이가 있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 자신도 이렇게 깊게 생각하고, 제가 오히려 생각을 해야 되거나 그러면 이렇게 한번 멈춰서, 호흡을 멈춰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더 중요하고, 그러면 말을 더 조심스럽게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선택들을 할 때도 더 느리게 가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했을 때 너무 빨리 하면 뭔가 놓치는 점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좀 템포를 느리게 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 감정들을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들여다보고 그런 부분을 객관화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런 상태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감정 상태를 겪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정리를 하고 또 생각도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 때문에 힘들었구나. 행복했구나. 그런 진단을 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해결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그래서 사고의 과정이 있어요. 딱 일단은 문제가 딱 직면하게 됐다. 그러면 일단 멈춰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감정인가, 어떤 상태인,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정리를 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걸 다음에는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고 다음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제 이 생각을 정립해 놓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미 해결책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결을 그 책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이 정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감정 소모를 줄이고 그렇게 가려고 한다면 해결 중심의 사고를 하면 좀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근데 이제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났을 때는 경청이 늘 먼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충 듣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듣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에너지를 진짜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말을 40분, 1시간 이렇게 들어주고 있다면 정말로 고마움을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 듣는 것도 에너지가 진짜 많이 쓰이고 또 그런 부분들을 다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 사람한테 맞는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것도 어, 상대가 가진 에너지와 시간을 다 쓰고 또 정리까지 하려면 또 그런 부분까지도 또 생각을 깊이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고마움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할 때나 유튜브를 찍을 때 좀 책임감을 갖고 찍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듣는 사람은 시간, 에너지, 정신 이런 모든 부분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나를 봐주러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를 봐주러 온 그런 부분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 사람도 내 방송을 보고 있지 않다면 다른 중요한 일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고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그 소중한 시간을 나랑 보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만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랑 약속을 하고 만나러 온다는 건 그 사람의 시간과 에너지, 비용을 나한테 투자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 사람과 나와의 만남을 어떻게 나한테도 유익하게 만들고 상대방한테도 유익하게 만들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서로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만나려면 가장 솔직하게 만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기 질투하거나 그래서 뭐 이상한 표현들로 이면교류 하지 말고 정말로 만약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질투를 느꼈다면 이런 부분은 내가 가지지 못한 부분 같아서 질투가 났다라고 꺼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건강한 질투의 해결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꽁하게 남겨놨다가 교묘하게 그 사람이 했던 말과 반대되는 단어들을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공격하고 이런 경우들이 삶에서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비겁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근데 그런 게 너무 일상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났을까 보니까 우리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고 우리의 감정을 자유롭게 말하는 게
너무 통제가 되어 있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정을 해준다거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본 그런 기억들이 없기 때문에 내 감정을 늘 숨기고 눌러놓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표출하고 싶은 감정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꽁꽁 닫혀 있다가 잘못된 부분으로 자꾸 튀어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자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부분과 말하는 부분이 일치가 되게 일치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뇌세포에 손상이 오지도 않고 내가 혼란스럽지도 않아요. 내 생각과 감정이 복잡해져서 그렇게 혼란을 겪지도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모든 부분을 그냥 투명하게 말하고 모든 부분을 생각과 말이 일치가 되게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냥 내 마음도 그냥 평화로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평화로운 상태에서 내 감정도 늘 한결같음을 유지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내 마음이 행복하고 평화로우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여유가 있게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울 때는 사랑하는 감정이 좀 깊어졌을 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친구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데 이제 많이 좋아하다 보면 막 나만 좋아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막 다른 사람한테 잘하고 그러면 막 질투하고 막 되게 저한테 못되게 굴고 막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저도 솔직히 기분은 안 좋죠. 그렇게 하면. 근데 이제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게 되니까 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짠한 마음도 들고 안쓰러운 마음도 들어서 또 그런 부분도 달래주려고는 하는데 제가 그런 말도 해요. 그렇게 못되게 하면 나도 상처가 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오면 저도 마음을 다 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도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나도 거침없이 말한다. 그 누구라도 예외는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한테 그렇게 하면 최대한 건방지게 해서 영혼까지 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이성적이기도 해서 진짜 딱 감정적인 부분 빼고 따다다닥 이렇게 공격하면 막 이렇게 놀라거든요. 그렇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작정하고는. 그래서 아무나 그렇게 하진 않지만 진짜로 못됐다 그러면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언론이나 여러분들이 너무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어떤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너무 가볍게 치부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상처들을 많이 주면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 언론, 검찰 이런 부분들은 정치, 검찰, 언론 이런 부분들은 합작을 해서 사람들을 많이 죽이기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슬펐고 다시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상의 흐름을 쭉 보다 보니까 그래도 이란 대통령 할아버지한테는 고마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랍에미레이트 거기에 뭐 드론 때문에 피해를 입고 그래서 너무 속상했거든요. 그래서 왜 친구의 나라인데 그렇게 하냐 그렇게 말, 글을 쓰기도 했는데 그래도 사과를 하니까 그래도 마음은 따뜻한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해보면 피해를 주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이 군인들 다 어리잖아요. 근데 그런 예쁜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니까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면 부모들은 내 아들, 딸이 뭐 죽진 않을까, 사고 나진 않을까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렇게 내가 대통령으로서 어떤 잘못된 명령을 내려서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그렇게 떨게 잠도 못 자게 만들어야 되겠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세계는 하나잖아요. 지구촌은 한 가족이니까 서로 다른 나라에 파견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최저임금제를 시행을 해서 외국에서 일하러 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급여를 보장하고 또 어떤 정말로 청결하지 않은 기숙사에서 막 10명이 넘게 그렇게 살고 있는데 뭐 제대로 된 화장실도 없어서 그 10명이 화장실 하나를 쓰고 또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침대에도 야간조랑 오전조가 함께 쓰고 막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봤어요. 기숙사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 어떤 수용소 같은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건 좀 너무 심하잖아요. 우리가 인권을 가졌고 그리고 돈을 벌어서 어, 가정에 그렇게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왔는데 오자마자 여권도 다 빼앗고 그렇게 부당하게 대우하고 뭐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못 쉬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희망이 없잖아요.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거나 아니면 뭐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요즘에 이 온 세상이 다 잠이잖아요. 그래서 자는 일에 종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같은 잠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할아버지들이나 그런 분들이 자는 잠은 어, 대통령들의 급여도 세고 또 수당도 받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장된 잠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뭐 외국에서 이렇게 와서 그런 돈벌이 수단으로 잠으로 사용하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뭐 건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제대로 여권도 빼앗겼을 그런 안전함의 부재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나의 인권이나 그런 부분을 제대로 어디에 피해를 봤을 때도 뭐 신고를 하거나 그럴 제도가 마련이 안 된다면 그렇게 그냥 살아가다가 죽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외국에 왔을 때는 희망을 갖고 돈을 벌려고 그런 생각으로 왔을 텐데 다른 나라에서 제대로 된 대우도 받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삶이 된다면 너무나 비참한 삶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각 나라 대통령 할아버지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하고 최저임금제랑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이런 보장들을 제대로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화려한 건물들이 세워진 그런 이면에는 다른 어두운 면들도 많이 보였는데 이런 부분들을 단점으로 부각을 시켜서 그렇게 말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큰 건물이 세워지고 그러기까지에는 많은 비용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들인 노동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런 결과물들로 만들어진 이런 건물을 제대로 사용을 하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보여지는 그런 허례허식이나 거칠애로 그냥 상징적인 건물로 전락하기보다는 생활에서 활용을 잘 할 수 있어서 어떻게 하면 사용되지 않는 이런 건물들을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사용을 할 수 있게 또 아니면 관광 산업으로서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좀 열린 공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좀 심도 깊게 고민을 하고 그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이야기를 해서 혹시나 놓치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국적은 달라도 다 한 가족이니까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대통령 할아버지들은 진짜 한 분 한 분을 보면 진짜 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또 사랑이 되게 많아요. 아들, 손주들을 엄청 예뻐하기도 하고 동물들을 엄청 예뻐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아버지들이 많은 사랑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내 가족을 사랑할 때의 마음처럼 국민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내 친구의 나라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내 친구의 나라 국민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구나.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자비의 시선과 연민의 시선을 가지고 그렇게 어떤 사람들이라도 못 먹고 굶으면서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어떨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미리 감사드려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래서 이런 부탁이 저 개인을 위한 부탁이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이 잘 살아가기 위한 그런 부탁이니까 꼭 들어주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우리가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특히 또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고 서로서로 존중하고 오가는 대화가 너무 언성이 높지 않고 조용조용하게 잘 대화를 할 수 있고 이런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는 엄마 아빠가 온 우주인데 늘 싸우고 사이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소아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정서적인 장애를 겪기도 하고 부모님이 나한테는 너무 안전한 존재인데 내가 최초로 만나는 관계에서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평생 인간관계를 했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언제나 많이 안아주고 늘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그래서 정서가 안정된 아이로 키우고 어, 사랑 많은 사랑을 받은 아이로 키웠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우리 각자 나라의 온 세상의 미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 전에 엄마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서로 사랑하고 그런 방법들을 더 많이 고민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진 장점, 지혜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지혜를 또 저한테도 나눠주시면 저도 자세히 듣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그렇게 방향을 찾아보려고 더 노력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떤 칭찬이나 지지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존재 자체로서 이미 충분히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고 자각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 자체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늘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그 말을 전하고 싶고 또 나와 만나는 모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의견은 다르고 다른 생각 때문에 다툴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 안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그렇게 어, 그렇게 이끌어가고 또 어떤 잘못들을 발견하고 그러면 내 생각이 짧았어.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너한테 상처를 준 것 같아. 정말로 마음 아프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내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아. 미안해. 라고 언제나 다른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고 먼저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또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그러면 진심으로 그 사람이 잘 된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해주고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이 부분을 잘 못하니까 늘 비교해서 뭔가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 같으면 시기 질투하고 이면교류라도 해서 그렇게 공격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그냥 나는 나라는 존재 자체로 소중하고 내가 잘하는 장점이 꼭 있다. 그래서 나의 장점을 보자. 내가 잘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건 완전 다른 거다. 그래서 비교 우위에 있지 않고 비교 대상이 아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존재 자체로 얼마나 빛을 낼 수 있는 존재인가 그 부분을 늘 마음 깊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언제나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정말 고마워. 대견해.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나한테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러면서 언제나 내 마음의 소리를 나한테 들려줄 수 있는 내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 평생 절친은 나다. 나를 잘 데리고 성장하고 바른 마음을 갖고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또 내 마음 안에 사랑과 감사를 항상 품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 예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또 다른 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나인 존재한테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으며 쉽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이 잠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사랑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몸도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잠을 자거나 그럴 때도 안전에 문제가 있잖아요.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한다. 그런 다음에 몸도 청결하게 한다. 이런 게 어떤 질병이나 이런 부분으로도 이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사랑을 해도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고 싶고 사랑에는 반드시 존중이 필요하다.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린 동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그렇게 본능에 입각한 사고관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예의를 갖추지 않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제가 그래도 썼긴 했는데 그때 어떤 인도 친구가 갑자기 영상통화를 해서 바지를 내리고 그렇게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화들짝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사람의 표정이 너무 진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땡! 집에 가! 이러면서 끊었거든요. 그럼 못 써! 이러면서. 근데 끊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 표정이 너무 진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그게 사랑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막 너무 바바리맨처럼 다가온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고 진짜 화들짝 놀랬는데 그 표정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 사람은 저게 사랑하는 사랑법의 표현이었구나. 저렇게밖에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는구나. 제대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배경이 빈민가 같은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정도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교육을 잘 못 받은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되면서 되게 안타깝기도 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가면 누구나 좋아하지 않을 텐데 그런 좋아하지 않을 방법으로 다가가니까 그게 좀 많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을 왜 얘기를 하냐면 사랑에는 존중이 필요하다. 네, 너무나 여러분들은 표현하고 이러는 게 바바리맨들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우린 다 살아서 숨쉬는 심장을 가졌잖아요. 내가 이런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좋아하면 막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너무 좋은데
그 상대한테 함부로 한다는 건 너무 안 맞잖아요, 이게. 그래서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말도 예쁘게 하려고 하고 조심스럽게 하려고 하고 행동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 예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례하지 않게, 상대가 놀라지 않게, 저 사람을 좋아하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향을 가졌는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저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글로 저를 나타내기도 했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기도 하고, 또 저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음성으로 들려주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저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를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전혀 모르겠죠. 그래서 소통은 내가 상대를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관심이 가면 영상을 다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더 알고 싶고 이 사람이 궁금하다, 이런 호기심도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호기심이 생기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그런 어떤 끌림이 있다는 거니까. 그리고 배울 만한 점, 또 제가 느끼는 어떤 매력적인 점이라고 발견하는 사람들을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하고, 이런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너무 중요하고, 또 여러분도 여러분이 각자 가진 매력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매력들로 어필을 해서 그런 여러분의 매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름다운 꽃에는 나비들이 많이 놀러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꽃이 돼서 이렇게 향기로운 사람이 돼서 나비들이 자연스럽게 나한테 오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내가 좀 품위 있게 말하고, 좀 대화의 주제나 또 내가 삶에서 가치관도 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런 게 중요하겠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늘 긍정적으로 대하고, 또 사랑스러운 말, 네 덕분이야, 고마워, 뭘 도와줄까, 이렇게 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알아봐 주려고 하고,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늘 가고 싶어 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매력과 장점이 있는가, 또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호감을 갖고 나한테 오고 싶어 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가, 그런 대화를 이끌어 가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늘 배우려고 해야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디오북도 있고, 또 책을 통해서도 책을 읽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더 많아지고, 그러면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더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내가 개인적인 삶도 더 깊어지고 더 행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성경책을 읽어도 좋고, 교전을 읽어도 좋고, 또 시집을 읽어도 좋고, 또 친구들이 좋아하는 책을 읽어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좀 지적 영역들을 많이 채우고 좀 깊이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깊이가, 자꾸 내 성찰을 하고 이렇게 사람이 좀 깊이가 있는 사람이어야 매력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 스스로도 늘 성장하고 이렇게 좀 내면도 깊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고, 제가 추구하는 방향도 그거거든요, 삶에 있어서. 그리고 좀 그렇게 깊은 사람을 만나는 게 좀 제가 편안하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법문 듣고 이런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사찰 가고 이러는 거. 그래서 저는 자아 성찰하고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세상이 원하고 친구들이 원하는 건 다른 부분이죠. 사실은 저한테는 맞진 않거든요. 근데 그냥 운명이려니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리고 이제 더 큰 차원으로 봤을 때 친구들이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았는데, 저 때문에 저를 보면서
자살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사람이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도 나도 많이 부족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그리고 살아온 날들도 저도 어변도 많이 만나고 그래서 힘들기도 했고 많이 슬프기도 했고 아프기도 했고, 그런데 그런 모든 날들을 다 사랑해 주는 거니까 몇십 년 동안 쭉 오랫동안 아장아장할 때부터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고맙고 그런 생각도 들고, 어차피 온 세상이 다 친구니까 그냥 잘 살아가자, 그런 부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 같이 친구처럼 그렇게 마음을 터놓고 좀 고민이 되면 이 부분에 고민이 돼요, 이렇게 열고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만났으면 좋겠다. 뭐 허례허식 이문교로 막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진짜 알맹이로 만나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언제나 진실되고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차기를 그렇게 기도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그런 인연들을 다 만나시면서 만나는 인연들하고 상생의 인연들로 늘 행복하게 잘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근데 가장 기본은 정신적인 부분이 중요하니까, 정신적인 풍요를 다지기 위해서 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아성찰을 통해서 풍요로운 정신세계를 갖고, 그 풍요로운 정신세계를 바탕으로 물질적인 풍요도 이루시면서 언제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사랑과 감사로 그렇게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그렇게 바랄게요. 그리고 이제 좀 봄 기운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날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인생이 늘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늘 밝고 따뜻하기를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너무 소중한 시간들을 저와 함께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100만 번 뽀뽀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오늘 하루 잘 보내셨을 텐데 남은 시간도 마무리 잘 하시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먹으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먹어도 좋고 혼자 먹어도 좋고, 그렇게 그냥 음식에 담긴 사랑과 감사의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잘 보내시면 좋겠다. 그리고 나 오늘 하루 잘 살았어, 정말 대견하다, 사랑해, 고마워,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주면서 또 감사일기도 쓰고 또 나한테 긍정적인 확언도 하면서 하루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거울 보면서 화이팅 하면서 오늘 하루를 잘 살자, 다 잘 될 거야, 이루려고 하는 일들 하면서 이미 이루어졌어, 고마워,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희망찬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시간에서 행복하세요. 고마워요. 사랑해요.